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그 테레비 보느라고 전국의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 오전에 학생들이 결석이나 지각을 많이 한다랍니다. 테레비 보느라고. 테레비는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뭘 꼭 마셔요. 마시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끝나서 2002년도에 이제 중개사 이제 강의할 때 2002년도입니다. 그때는 한 달간 학생들이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요. 한 달간은요. 후유증이 심했어요, 아주요. 그래서 뭐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그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이야. 옷 갖춰 입고 학원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응원 복장을 하고 학원에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면 다행인데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 밤새. 한 달간 결석하고 나니까 자기가 원래 아침에 어디 갔긴 갔었는데 어디 가던지는 이제 까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좀 일찍 끝나서 이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몇 페이지부터더라? 책이 만졌네. 400? 예? 80. 예, 481페이지요. 누가 내 책을 또 만졌네. 자, 48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건축 허가 제한 등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10년을 시험 보면요. 한 8번 정도 시험 나오는 게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10년을 시험 보면 한 8번 정도 나온다. 단독 문제로 나오든 오늘이 그 120일 남았습니까? 야, 아직 멀었네. 120. 지금부터 공부해서 시험 붙겠다. 우리는 100일만 있으면 사실 붙을 수 있어. 100일만 있으면은. 우리 10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게 아니에요. 100일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기간이 100일이에요. 100일이면요. 곰도 사람이 돼요. 그렇죠? 곰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이 100일. 그럼 여러분 이미 사람이잖아. 사람이 합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 평범한 사람을 중개사로 만드는 기간 100일이면 충분해요. 20일이나 더 남았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20일간 놀겠다고? 글쎄 그 사람에 따라서 놀아도 되는 사람도 있고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20일이면은 진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서 붙는다니까 진짜 120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여기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나왔는데요. 허가 등의 제한인데요. 10년을 시험 보면 8번 정도가 시험 나와요. 단독 문제 나오기로 하고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 요때 요 등은 착공을 말합니다. 착공을 말해요. 그러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서 우리 핵심적인 것은요. 제안을 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제안할 수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할 수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제안할 때는요. 모든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 내주지 마라 또는 착공을 못하게 해라 제안할 수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할 때는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내주지 마라 또는 착공을 못하게 해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는 요 제안하는 기간 누가 제안을 하던 간에요. 요 제안하는 기간은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예요. 2년 이내인데 연장이 가능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연장 가능하다. 연장은 횟수 제한과 기간 제한이 있어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다죠. 그 여러분들 이미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제안할 때는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다음 가로 2번 다음 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안하는 거지만 이때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제 2번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안했을 때는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제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다. X야. 해제를 명할 수 있다야. 국토부 장관 자기가 해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까지는 기억나거든.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 3번 제한 방법, 제한 기간 2년 이내 1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올해 신설된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착공을 제한할 때 건축 허가나 또는 착공을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올해 이제 신설된 주문이다. 오른쪽에 9번에 건축 허가 취소라고 나오죠.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1번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공장일 때는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되고, 박스 위에 문장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박스 안에 2번은요.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3번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이 된 것이요.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건물은요. 건축 허가가 승계가 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이 건축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옆집에서 이제 건축할 수가 있어요. 서로 건축 허가가 충돌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밑에 우리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요. 자, 이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세탁소를 뭐 슈퍼마켓으로 바꾸거나 다 용도 변경이고 484페이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체크가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따로 뭐 체크하지 않고 이건 넘겨주세요. 예. 체크가 다 돼 있고 우리 문제집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우리 492페이지에 거기 용도 변경 허가하고 신고 의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오른쪽에 나오는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표예요. 이 표가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다시 나눠놨죠. 1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9번에 그 밖의 시설군까지 일단 앞에 자만 따서라도 외우고 주로 시험 문제는 4, 5, 6번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여기서 주로 시험 나오고요. 이것을 평소에 외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집 풀잖아요. 문제집 풀면서 그때 외워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점심 직전에 공법 점심 보기 직전에까지 그때 외우는 거야. 그때 기억이 나고 시험 끝나고 이제 거의 까먹죠 이게. 그러면 거의 그 4, 5, 6번을 중심으로 보시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가장 극과 극인 종교시설하고 위락시설이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에 있다는 거. 그 다음 거기 숙박시설은요. 영업시설군에 있어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면은요. 요거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바뀌는 것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위락시설 바뀔 때는 용도 변경 허가다. 그 다음에 문제가 가장 쉬웠던 기출문제들은요. 1번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갈 때는 밑에밖에 없죠. 용도 변경 신고 하위시설군으로 바뀌면 용도 변경 신고
그 다음에 9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다른 것으로 용도가 바뀐다. 갈 때라고 위에밖에 없죠. 용도 변경, 허가. 이게 이제 제일 쉬웠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왼쪽에 허가나 신고 대상 밑에서 위로 바뀌면 허가,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 4번에 이제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 있어요. 만약에 4번에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안에 어떤 분이 위락 시설을 운영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요. 4번의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세 번째 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허가나 신고 받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위락 시설 안에 아까 그 위락 시설 안에 무도장도 있고 무도학원도 있어요. 무도장을 무도학원으로 바꾸는 것은 같은 호 3호에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같은 호에서 용도 변경은 다시 왼쪽 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간의 용도 변경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예, 그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그다음 우리 494페이지의 가설 건축물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우리 문제집 풀 때 또 보시면 되고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있죠? 예, 건축 허가. 요 규정은 우리가 이미 국토계획부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풀면서 문제 지문 같이 보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97페이지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 건축물의 설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중개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사 시험에는 매년 나와요. 자기네들이 설계해야 될 업무 범위거든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착공 신고, 건축 시공 뒤로 넘기고 501페이지 공사 감리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다. 예. 건축사 시험에서는 항상 나옵니다만 넘겨주시고요. 우리 504페이지에 밑에 5번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나오죠. 요 사용 승인은 한 7년에 한 번 정도 시험 지문에 나와요. 요 사용 승인은요. 그러면 우리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 건축 허가 받고 지은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 신고하고 지은 건축물, 허가 받고 지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요거는 공사 완료 후에는요.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거야 이제. 사용 승인을 안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사용 승인 안 받는 거. 공용 건축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있죠. 공용 건축물은 건축 허가도 안 받아요. 그래서 허가권자하고 협의만 하면 되고 건축 허가 안 받고 일단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요 두 개는 사용 승인 안 받는다. 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거나 최소한 흔들리는 걸 말해요. 가설 무대, 뭐 비닐 하우스, 모든 모델 하우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 두 개는 사용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 승인은 시험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정작 우리 사용 승인은 종합 문제가 나올 때는 506페이지에 가로 6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와요.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온다. 그 임시 사용 승인 보시면은요. 그게 반가로 이번에 임시 사용 승인은
한 겨울에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대지에다가 조경을 해야지만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이 얼어 있거든요, 겨울에. 이랬을 때는요, 날이 풀리면은 조경 공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가 있고요. 관원가로 3번은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시험에 나오죠. 2년 이내로 하고 연장이 가능한데 이때 연장에는요,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X야. 어디선가 들어봤거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봤어. 건축 허가 등에 제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연장 가능. 연장 요건만 두 가지가 나와요.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십리 민자 역사가 임시 사용 승인 받았죠. 기부 체납을 안 해서 사용 승인 못 받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았는데 막연히 연장 가능해. 예. 그리고 횟수나 기간 제한도 없고요. 중단시킬 수도 없어. 민자 역사를 갖다 중단시 어떻게 해? 예.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 임시 사용 승인 기간 2년 이내. 그래서 왕십리 민자 역사가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부터 시험 지문에 계속 나와요. 예. 막연히 연장 가능하다. 왜요? 대형 건축물이잖아. 대형 건축물. 예. 그다음 여기 기타 사항 신의 성실 그런가 보다. 오른쪽에 나머지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넘겨주시고요. 예. 거기에 509페이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나오죠. 예, 주어가 시험에 나왔어요. 누가 유지 관리하는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체크하시고요.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있죠.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에 신고해라 나왔죠. 철거하기 전에 신고해라. 철거하기 전에 신고하는데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시로 30일 내 신고해요. 예전에는 15일 내였는데 15일 내가 시험에 4번 나왔고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30일로. 30일로 개정되고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30일 내 멸실 신고. 그건 자기네 집이 떠내려가면은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30일 내 멸실 신고해야 돼요. 예전에는 15일 내였어요. 그래서 15일 내는 정신 못 차린다 그래서 30일로 연장해 준 거예요. 개정해서. 밑에 건축 지도원 나왔죠? 예, 이게 바로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신고하는 사람 건축 지도원. 지도원 그러니까 왠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예, 건축 지도원. 예, 북한 같아요. 지도원. 예.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이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건축 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건축물 대장이 예전에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공시법 시험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틀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촉탁하고 신청하고의 차이점만 알면은 맞힐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 촉탁. 예. 자 이제 513페이지에 이제 대지와 도로가 나오는데요. 거기 대지가 나오죠. 저대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험에 2번 나왔었고 지문이 예외 있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다. 습지나 매립지도 건축이 가능해요. 성토나 집안 개량을 한다면 대지에는 배수 시설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할 때는 옹벽을 설치하고요. 다 지문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 뒤로 시험 이제 넘기면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대지에 적용하고 공개 공지. 현재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 이유는 우리 출제위원이 한번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요 보통 50대 초반에 출제위원 들어가시면은요 59세까지 거의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8년 정도는 같은 분이 내잖아요. 맨 똑같은 문제 나와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사라졌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또 새로운 분이 충원된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지금 대지의 조경을 횟수를 쉬어 보니까 아직 2년 정도는 더 나올 거야. 대지 조경하고 공개 공시요. 내시는 분의 그 은퇴 연령. 근데 나이가 근데 59세에서 60세가 됐는데도 본인 스스로 사퇴 안 하면 욕을 먹어요. 예. 본인 스스로 사양해야 돼. 안 욕 먹는다니까. 예. 욕 먹는 분들은 회갑 기념 논문집을 증정할 때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요. 평소. 예.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체 공무원도요. 정년 1년 남기고 명예퇴직해야지만 퇴직 후에 후배들이 봐줘요. 안 그러면 요즘에 큰일 납니다. 요즘에 세상이. 그래서 지금 대지에 조경하고 공개 공인 앞으로 2년간은 더 나와. 2년간은 보니까. 대지의 조경은요. 원칙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 이제 조경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는 아예 조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공법 어떤 학생들이 다른 학원 모의고사 문제나 이렇게 요약집을 가져오는데요. 법률 조문 해석을 잘못해서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상 시험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 예전에 시험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출제 오류가 아닌데 출제 오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하겠으니까 찾아왔어요. 사인해달라고 출제 오류라고.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출제 오류가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학생 편이지만 아닌 걸 기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요. 그리고 내가 이걸 틀렸다는 순간 저는 바보가 돼요. 예, 법대 졸업장을 박탈당해야 된다니까. 왜? 공원은 법대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야. 제일 먼저 배우는 거야. 왜냐면 본문과 단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본문과 단서. 그다음에 그 주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석 방법은 제일 먼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법조문이 딱 나왔을 때 이건 출제 오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학원 공법 선생님 사인을 다 해주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학생 편이라도 이거는 법대 1학년 입학해서 그 해석 방법만 배워도 이거는 절대 아니다. 예, 이걸 하면 소송이 진다. 괜한 고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니까 좋지 당연히. 예. 몇 년 끌어서 또 쉬는 거예요. 항소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나아. 예. 한 3년 만에 또 패소하고 말이야. 예. 그리고는 뭐 선생님이 왜 그거 동의를 안 해주냐 잘못된 거에서 아니 진짜 아니거든 그거는. 예. 예,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면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보고 외워야죠. 1번하고 9번은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에요. 예. 자기네 집이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 예, 조경하래. 개나리 심어놨더니 더 해쳐. 더 해쳐. 예. 예. 제 법대 선배 중에요. 1년 4계절을 갖다가 검은색 파카 하나만 입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4계절을. 검은색 파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모르죠. 예. 예. 정상은 아니지. 그러면 여름엔 어떻게 하는가? 겉에 옷을 우리 보통 벗잖아요. 안에 옷을 벗어요. 여름에는 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에는 검은색 파카 하나 입고 다니는데 이분 특징은 다른 친구 선후배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석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꼭 찾아서 와요. 그리고 신랑 옆에서 꼭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모든 그 법대 동문들 사진에 보면은 신랑 옆에 검은색 파카를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와서 자리를 빛내주겠대.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차라리 조경에 도움이 안 돼. 조경에. 예. 그래서 그 1번하고 9번은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인데 괜히 어설프게 나무 심으면 더 해쳐요. 예. 2번하고 3번은 규모가 작은 공장, 조경을 강제하지 않겠다. 4번은 산업단지는 자체 조경이 돼 있거든요. 조경을 개별 공장마다 할 필요가 없고요.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그러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못하고요.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도 적용하지 않는다. 축사에는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적용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짐승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분은 짐승들이 기분 좋으면 살이 연해지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블링이 좋아진다는 둥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7번의 가설 건축물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말해요. 길어봤자 3년 쓰죠. 3년 쓸 건물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지 않는다. 8번에 연면적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창고 요거는 적용이 필요 없는데 가로가 시험 나와요.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삭막해지니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 10번에 1, 2, 3번은 관광지예요. 경치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나무가 경치를 가려. 적용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골프장입니다. 공 때렸더니 공이 나무에 걸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공개공지도 이제 앞으로 2년간은 더 시험 나와요. 자,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 지역, 바로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 틀린 것으로 정답으로 시험에 기출 문제가 3문제나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이 정답인 게 3문제나 있다고. 공개공지는 대형 빌딩 옆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공개공지. 돌로 만든 탁자도 있고 돌로 만든 의자도 있죠. 그래서 이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 곳은 당연히 녹간 농자는 설치 안 해. 개발 안 된. 왜? 빌딩 짓는 일이 없으니까. 녹간 농자를 뺀 주상공 중에서 설치하지 않는 거. 바로 전용 주거지역 설치하자. 1종이든 2종이든. 빌딩 짓는 일이 없거든요. 일반 주거, 준주거 설치해야 되고 상업지역 4군데 다 설치해야 되고 공업지역 중에서는요. 전용 공업지역 설치 안 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도 설치 안 합니다. 공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하죠. 예. 여기 일단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한 시험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문화미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종교시설, 순복음교회,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인데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는 공개 공지가 없습니다.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그래서 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같은데요. 이런 데가 공개 공지가 있어요. 실제 가보시면은 업무시설, 광화문의 교보 빌딩 같은 거, 숙박시설, 남산 힐튼 호텔 이런 데 공개 공지가 있고요. 규모는 연면적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다음 우리 확보하는 면적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이거 건축 면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지 면적 10%. 예전에 15%로 나온 적도 있고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땅을 팠는데 땅에서요 돌이 하나 나왔어. 큰 바위가. 이게 구석기 유적이래요. 다른 데로 치우려고 했더니 그 바위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그랬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있는 동을. 그다음 우리 설치하는 시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 공개 공지는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하면 안 되고 긴 의자, 들어 누워 잘 수 있는 긴 의자, 파고라 같은 거, 그늘을 막아주고 테이블이 있는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자,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요 건축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지. 자신의 대지를 잘라서 공개 공지 설치하면 감사의 뜻으로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 그 다음에 높이 기준도 1.2배까지 완화시켜 주겠다.
5번에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준용은 뭐냐면요. 공개 공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인데 지가 자진해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요. 감사의 뜻으로 1.2배까지 완화시켜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가로가 골치 아파요. 가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읽었을 때? 예? 무슨 모르겠어? 그렇지. 그게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1.2배 완화를 안 시켜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 쉬었다 가는 벤치들이 있거든요. 그거 설치했다고 해서 1.2배 완화 안 시켜줘. 그렇지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거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공개공지 설치했을 때는 1.2배 완화시켜 주겠다.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은 1.2배 완화 안 시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올해. 예. 6번의 공개공지 등의 이용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그래서 동대문 의류상가, 의류 빌딩 있죠. 무슨 APM인가? 예. 밀리오레? 이런 데 보면은 그 앞에 공개 공지 있거든요. 거기서 걸그룹 지망생들이 손수건 3장으로 만든 옷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손수건 3장으로 옷을 만들었다니까. 예. 손수건 3장. 예. 애들 너무 하더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연간 60일을 넘길 수가 없다. 60일 제한이 있어요.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상되는 문제고 밑에 우리 도로가 나오잖아요. 도로는 시험에 지문에 주로 나와요. 지문에 이 도로는 시험 지문에 주로 나온다.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기본적인 도로를 통행도로라 그래요. 통행도로는 두 발로 걷는 보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차량 통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폭은 4m 이상이 돼야지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자, 요 불가능 도로는 차는 못 지나가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보행이 불가능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차가 안 지나가니까 폭이 3m 이상만 되면 된다. 세 번째, 도로 끝이 막혀 있거나 다른 도로에 연결 안 돼 있는 것을 막다른 도로라 그러죠. 요 막다른 도로는요, 도로 길이와 폭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우리 건축법상 도로로 봐요. 그럼 517페이지 우리 원칙적인 도로 나왔죠? 예정 도로도 도로고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1번 또는 2번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돼요. 예. 1번 국토계획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됐는데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 2번 건축 허가나 신고시 위치를 지정 공고했는데 그게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다음 페이지 차량 통행 불가능해도 보행은 가능하고 3m 이상일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랬죠. 막다른 도로는 길이와 폭에 대한 조건을 외워야 돼요. 막다른 도로 길이 10m 미만, 폭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폭이 3m 이상. 35m가 소방호수 길이라 그랬죠. 35m 이상, 예, 이상. 요거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에서는 폭이 6m 이상이 필요해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돼. 호수 풀어서 불을 못 꺼. 소방차는 4m만 되면 들어올 수 있는데 6m를 요구하는 것은 2m짜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불법 주차 차량이 없다고 봐서 폭이 4m면 되겠다. 막다른 도로 길이도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있죠. 자, 도로를 지정하면 그때부터 도로로 봅니다. 지정하면 그때부터 도로로 봐요. 그래서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할 때.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예요. 지네들이 몇십 년간 도로처럼 쓰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도로 지정하려니까 동의 안 한다. 흔히 이것을 금반원이라 그럽니다. 들어봤습니까? 금반원. 그래서 이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외 없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시험 지문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라. 이때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하는 것은 접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쪽으로 나가다간 치거든. 그래서 2m 이상을 도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2m를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옆에 뭐 통행지역권이 있거나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죠. 2번 옆에가 공지가 있을 때 광장, 공원, 유원지 등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지가 있을 때는 글로 출입하면 되니까 2m 접하지 않아도 되겠다.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할 때는요. 농막은 맹지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2m. 농사 짓다가 쉬었다 가는 곳이죠. 농막. 예, 농막. 그 농막 위에서 참외 서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감시도 하고 농막에서. 예. 기준 강화. 요즘은 요 기준 강화 여기에 이제 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준 강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폭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항상 연면적이 2,000제곱 넘겠죠. 그렇죠? 폭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합니다. 근데 공장일 때는 3,000 이상이라는 것이 시험 나왔고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규모가 커도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축사나 작물 재배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위에 2m만 접하면 되는 규정을 적용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 문제집 풀면서 이거 수없이 연습할 겁니다. 520페이지 이제 건축선 나왔죠? 예,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단독 문제 한 번 나왔는데 예상대로 출제 오류가 났어요. 예, 출제 날 줄 알았거든요. 예상대로 출제 오류가 나가지고 복수 정답을 인정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문에 가끔 나옵니다만 우리 지문에 나오는 게 521페이지 반가로 2번이죠. 예. 밑에 그림 잘 그려놨죠. 이거 다 내가 포토샵으로 그린 거야.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다 포토샵으로. 예. 내가 이거 그릴 때 처음에는 출판사의 그 편집하는 아가씨한테 내가 이렇게 그려달라 설명을 했거든요. 그 아가씨들이 화살표로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거야. 화살표를. 이 화살표가 선을 딱 정확히 안 찌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이 아가씨들을 건축법을 내가 가르치는 방법. 예. 하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포토샵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 했어. 그래서 동영상 신청해서 내가 밤마다 포토샵 강의를 들었다니까. 포토샵.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더라니까. 50분 강의를 보는데 한 2시간 걸려요. 하다가 의식을 잠시 잃어.
모니터에 이마를 대고 있어. 보고 있어. 다 정신 차리고 또 이제 공부 좀 하려 그러면은 또 카톡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막 그래요. 야 진짜 포토샵을 갖고 했어요. 포토샵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걸로 하려다가 그거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포토샵을 하다가 코렐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걸로 하려고 했었어. 왜? 그거는 표지 화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프로그램 화면이. 근데 배우기 너무 힘들어. 포토샵으로.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눈물이 막 나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오른쪽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알아둬야 돼. 요거는 4m 범위 내에서 그 박스 안에 그 문장이 나와요. 도시 지역에는 두 번째 줄 4m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예. 그래서 거기 도시 지역에서 4m 이하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도로 폭이 좁아서 후퇴시킨 게 아니라 도로 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후퇴한 부분은 그냥 공지로만 쓰고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각전제는 시험에 언급된 바가 없고 넘겨주세요. 근데 그림은 제가 그려놨어요. 522페이지. 그래서 8m 미만 도로 두 개가 교차할 때 모퉁이를 잘라서 도로 부지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만일을 대비해서 교차하는 도로 둘 중에 하나가 8m 이상일 때는 가각전제를 안 해요. 교차하는 도로 둘 다 8m 미만일 때 모퉁이를 자르는 거예요. 7m, 6m 잘라야 돼. 예. 왜? 자동차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근데 교차하는 도로 둘 중에 하나가 8m 이상이면은요 자동차 회전 반경이 나와.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3번이네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있죠. 예. 정작 중요한 것은 요 3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 지하는 넘을 수 있다. 계속 나왔던 시험 문제. 동그란 2번도 계속 나왔어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라.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해라. 4.5m 화물 트럭 최대 적재 높이 4.5m입니다. 예. 자, 오른쪽에 이제 구조하고 재료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게 구조 재료야. 그러면 밑에 있죠. 거기 밑에 박스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박스. 요거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건데요. 이 박스에서 시험에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문제. 왜? 네 문제 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가장 예상할 수 없는 데서 내서 틀리게 만들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문제나 나왔어. 예. 그래서 예상 외의 문제로 내다 보니까 네 개나 나왔다. 근데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튼 지진 날 때마다 계속 개정이 되는데 1번에 층수가 2층 나왔죠. 2층. 이게 옛날에 6층이었다가요. 3층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2층이고 예외가 3층이에요. 문제집이 있으니 또 보면 되고요. 2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죠. 이거 구조안전 확인한 지 서류 받아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는요 1만 제곱미터였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그 다음 개정했어요. 터키에 예전에 지진 났었거든. 터키 지진 나고 나서 1000제곱미터로 개정했어요. 그때 예상 문제 냈는데 거기 시험이 바로 나왔고요. 1000을 다시 500으로 줄였어. 예, 500을 다시 줄였어. 포항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얼마로? 200으로. 예외는 뭐야? 500. 예.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출 안 해도 된대 서류를. 왜? 창고나 축사 무너져도 괜찮잖아. 사람 안 죽는다는 거 본 거지. 축사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불 피워야지. 그렇지? 예,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3번에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 요거 12m로 시험 나와. 왜? 한 개 층이 4m로 계산해가지고 12m로 생각하는데 13m 이상이야. 예. 처마 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예.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6번에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거예요. 7번에 국가적 문화유산. 8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제목만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가 9번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올해 신설된 조문이에요. 체크. 예. 그 다음에 이제 524페이지 건축물의 피난시설 나오죠. 이쪽에서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문제집에 문제를 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답 지문만 몇 개 외우고 가는 거야. 정답 지문만. 다른 걸 모르고 그거만 외워가는 거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27페이지 보면 8번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 나오죠. 요거 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범죄 예방을요. 본인이 피해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게 밑에 박스에 나오죠. 1번에 밑줄을 쳐주세요.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인데 우리 보통 아파트에서요.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기본 세대수가 300세대야. 이건 500이 돼 있죠. 그러면 틀리게 얼마나 나오겠어? 300 나온다고. 이건 500세대 이상이야. 예. 그 다음에 4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다. 선생님 왜 동물원, 식물원은 범죄 예방으로 안 합니까? 동물원에 가서 뭐 훔치려다가 죽었어. 사자 훔치려다가 예. 물려 죽어. 예. 예. 동물원, 식물원 제외. 예. 그 다음에 5번 교육연구시설 중에 연구소하고 도서관은 제외. 도서 많이 훔치는데 예. 제외야. 그래서 요 세 가지에서 정답을 만들어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528페이지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집 풀 때 나오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정작 간단하지만 시험 나오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기출문제는 4문제나 있는데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은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해요. 건축법에. 시험 문제는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문제. 그래서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법에서 계속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에 분할 제한 면적을 외워야 돼요.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미달되게 분할 금지거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준주거 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얼마인가? 60이야. 예. 그러면 전용 주거 일종 지역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얼마인가? 60이에요. 전용 주거 일종 나오니까 언제 그걸 가르쳤냐 그래. 주거 지역이지. 60. 예. 기타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가로 2번은 외우지 마시고 기타 분할했을 때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분할은 금지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나오는데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이 있죠.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1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으로고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가로 4번 시험 문제죠.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가로 5번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32페이지는 이제 1조권 규정이 나오는데요. 요 1조권은요. 우리 지문 2개를 외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문 2개가 나오는데요. 1조권에는 주문 2개. 첫 번째가 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요 두 개 지역에서는요 정북 방향 격리, 정북 방향 격리를 하여야 한다. 필수라는 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2번 나왔어요. 북쪽에서부터 건물을 띄어서 지어라. 어느 지역?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X. 모든 종류의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문도 역시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공동주택 1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가? 2군데, 중심 상업지역하고요. 상업하고 일반 상업지역이다. 요 2개 지문이 각각 예전에 2번씩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래 1조건은 건축사 시험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일단 요 2개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지금 534페이지예요. 가로 4번 있죠. 가로 4번이 사실 1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높이 제한 적용 제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1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3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요. 예. 그다음 오른쪽에 참고해서 지워줄 거. 고도지구 안에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라는 말은 지워주세요. 그거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이고 최고, 최저라는 말은 가로는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원고 쓸 때는 있었지만 원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없어졌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요. 537페이지 건축 설비 중에서는 역사상 나온 게 승강기가 14회 시험 때 나온 게 마지막으로 나온 거 14회 때. 아주 옛날이지. 예? 15년 전에 14회 때. 야, 이 14회 때는 진짜 제가요. 그때 허리 둘레가 28인치였어. 14회 때. 그때 입던 바지에 증거물로 집에 갖고 있어. 예, 안 버리고 생각하시고 언젠간 이걸 다시 입어야 되는데. 예. 언젠간 이걸 다시 입어야 되는데. 왜 비웃어요? 예. 오늘 머리 새로 하고 왔네. 예. 새로 하고 왔네. 예.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딱 6층이야.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했을 때 설치 안 해도 된다. 6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가 저기 인천에 있어요. 봤어요. 인천에. 예. 인천의 계양구에 있어요. 예. 가로 2번에 비상용 승강기 화재가 났을 때 탈출용 승강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되고요. 어떤 분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외우는 분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 이걸 계산 문제로 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중에. 공대 출신이신데 그분은 이거 건축사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나왔었어요. 14회 시험 때.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요. 한쪽에 몰아서 2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따로 설치해라.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고요. 일반 승강기는 한쪽에 몰아놓거든. 근데 비상용은 한쪽에 몰아놓으면 한쪽 사람들만 살고 반대쪽은 다 죽잖아. 그래서 간격을 두고 따로 설치하라는 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539페이지 특별건축구역.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데가 이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시험 문제가요. 일단 뒤로 넘겨서 540페이지에 지정 제외구역이 있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오른쪽에 밑줄 쳐야 되는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작년까지 왼쪽 박스에 있었어. 올해부터 오른쪽으로 빠졌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는 해야겠지. 그래서
왼쪽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는 이제는 지정할 수 있다. 사전에 협의하면은.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예, 뒤로 넘겨서 지금 544페이지에 6번의 지정 해제가 시험 문제죠. 해제 사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는데 특히 3번을 보셔야 돼요. 지정일로부터 2년이 아니에요.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야.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해제 사유가 있을 때는요. 다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예. 이것만 해제할 수 있다야. 이거 하면 예. 다른 거는 다 해제하여야 한다로 나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이라고 545페이지 나오죠. 예,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예. 546페이지에 관계 규정 적용 특례가 나와요. 적용 배제 구역, 배제 규정. 특별 건축 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거기 보면 건폐율 있죠. 56 용적률 있죠. 용적률에 밑줄 치세요. 용적률. 선생님 왜 특별 건축 구역에서 용적률 적용 배제가 중요할까요? 이거는요. 용적률은 작년까지 없었어. 이번 들어간 거야 작년에. 예. 그러면 건폐율은 특별 건축 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100평의 대지에 건물 100평 다 지을 수 있었거든. 용적률만큼은 적용 배제가 안 된 이유가 적용을 배제하면은요. 건물을 한없이 높이 짓는 거야. 구름을 뚫고 올라가. 예? 바벨탑을 지어. 예. 우리 용적률을 위반한 동화책 있잖아요. 제크와 콩나무. 예. 용적률 위반이잖아 그거.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적률만큼은 적용 배제를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용적률 집어넣어서 용적률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예. 오른쪽에 이제 통합 적용 나와요. 미술 작품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는요. 특별 건축 구역에 있는 개별 건축물마다 따로 적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똑같이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미술 작품 설치는 시험에 나왔어요. 예. 앞에 조각상 있죠. 멋있지도 않은 조각상 있잖아요. 예. 내가 나중에 그 조각을 한번 해야겠어. 나도 할 수 있겠더라 그 정도는. 예. 내 손을 갖다가 조각해가지고 갖다 놓을 거야 이게. 내 손금 봐 이거 멋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험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하고요, 공원 설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이제 한 2개 정도만 더 보면은 이제 되겠는데요. 특별 가로 구역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빼놓으세요. 이거 원래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건데 문제집 풀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551페이지에 건축 협정. 이거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예, 거기 1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밑줄 치고 요 3명을 줄여서 소유자 등이라 그러고요. 또 밑줄 칠 부분 전원의 합의라고 나오죠. 전원의 합의로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개야 협정은. 건축 하나, 대수선 둘, 리모델링 셋. 3개에 대해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대상 지역은 이제 그대로 알아두시고 어차피 문제집 풀 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그 대상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구역이 있고 존치 지역 3번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요. 일명 뉴타운법이고요. 존치 지역은 뉴타운에서 빠진 지역이 존치 지역이에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이건 뭐냐 그러면요. 있는 그대로 두고 예, 그 지역에 주택을 고쳐서 쓰는 지역이 있죠. 도시 재생 사업하는데. 그 다음에 5번 기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시험 문제예요.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협정 대상 지역을 하는 건축 협정을 정할 수 있다. 1인을 건축 협정 체결자로 본다는 거죠. 예. 뒤로 넘겨 주시고요. 예. 553페이지에 6번에 건축 협정 폐지 있죠? 폐지의 밑줄을 하나 체크만 해놓고 7번에 건축 협정의 효력 및 승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소유자 등은 인가 변경인가 된 건축 협정에 따라야 된다 해서 이것은 이제 효력하고 승계가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승계가 나오죠. 예. 동그라미 2번 이전 받거나 설정 받은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관협정과의 관계는 나중에 문제집 풀 때는 지문 하나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기면 우리 참고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예요. 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본문에 넣기도 뭐한 거 참고인데 이거는 건축사 시험에서나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새로 신설돼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뒤로 넘기면 이제 559페이지 보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칙 그러니까 벌써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 보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 거기 560페이지 3번에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나오죠. 요거는 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문제집 풀 때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빼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63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있죠. 이게 보통 7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예상 문제였거든. 정답까지도 알려줬어요. 정답까지도. 분쟁은 민간인 사이의 분쟁이 분쟁 대상이고 행정기관 간의 분쟁은 절대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틀리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집에 있는 거는 하나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569페이지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시험에 나온 게 16회 시험 때 나왔다고요. 16회 시험 때. 그게 마지막 문제여서 이행강제금 16회. 13년 전에 나온 건데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요. 일단 몇 개만 체크를 하는데 건축법 위반했다고 바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과할 때는요. 자, 거기 뒤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행강제금에서 가로 2번 있죠. 이행강제금의 가중 적용이 있잖아요. 이게 새로 신설됐고요. 작년에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는요. 그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중할 수 있다. 위 가로 1번입니다. 가로 2가 아니라 위 가로 1에 따른 금액을 50% 가중할 수 있다. 이게 왜 생겼냐 그러면요. 상습 위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원룸을 지은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거 50% 가중이 나와 있고요. 가로 5번에 부과해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한다. 그 다음에 거기 가로 8번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예외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이것만 체크해 놓고 문제집 나중에 풀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건축법 보시고요. 이제 주택법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